네,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던 내용이죠. 정부가 청년과 또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정부 측에서 CEO들을 모아놓고 협조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대 기업 CEO들을 모아놓고 좀 네. 협조해달라라고 얘기는 했다는 건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기권 장관이 이제 30대 그룹 CEO들을 모아놓고 요구한 사항은 이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그 연봉 상위 10%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이제 임금 개편도 이제 서둘러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공정한 평가를 임금 개편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해주고 이제 청년과 비정규직 등 이런 취약 근로층을 이제 좀 강화 대책도 좀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발언은 이제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 인상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 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서 청년 채용 확대, 특히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매우 크므로 10%에 해당하는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의 임금 인상 자제로 이와 기업의 추가 재원을 통해서 청년 채용 확대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 간단하게 고액 연봉자들 임금 좀 줄여서 신규 채용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근로소득 10%의 그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이제 임금 인상 자제에 이제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뭐 기업이 추가로 조금 더 돈을 내서요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취지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죠. 연봉 1억 원 이상. 을 이제 받는 임직원들이 이제 임금 인상 자제 대상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자에서는요, 연봉이 이제 1억 이상의 임원들이 이 대상이 됩니다. 또 임금 수준이 또 높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임금 인상 자제를 부탁을 했었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표를 보시면 그 임금 수준이 높은 곳이 우리나라에 총 5개 업종이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와 금융, 조선, 철강 등 공기업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일본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 총소득 대비 임금인데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배가 높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9배, 2배가 좀 안 되죠. 금융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다소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뭐 3.4가 나오고 1.79가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국민 건가요? 총소득 대비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런 연봉보다 네. 이제 자동차에 업종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3.4배가 연봉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특정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나 자동차, 특히 제조업 같은 그렇죠. 분야에서 우리가 유독 다른 업권보다 연봉이 좀 많이 높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또 조선과 또 철강 뭐 정유 이렇게 좀 더 높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기업들에 다니는 이제 임직원들의 연봉 인상 폭을 조금 낮춰서요. 네. 그 재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마련된 재원을 그 청년 일자리 고용에 이제 좀 쓰자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우리 지금 상황이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이 높은 이런 대기업들의 노조가 조금 협력을 해서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자금으로 조금 활용을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평균을 1이라고 봤을 때 뭐 2.4에서 3.4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저보다 한 3-4배 더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의 연봉을 이제 그만 올리고 좀 네. 삭감해서 신규 채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요청을 한 거지 기업 측에서 알겠습니다 한 건 아직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들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이것이 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까지 호봉 중심이었다면 네. 연봉제로 바꾸자. 이전부터 지난해 말부터 좀 금융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일반적인 연봉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기업들에서 쓰고 있는 연봉제 같은 경우는요, 뭐 호봉제가 약간 포함이 된 이런 연봉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자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재 호봉제에 따라서 연봉을 많이 받고 있는 계층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중간 관리자의 연봉이 가장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생산직의 경우에도 이제 경험이 많지만 이렇게 큰 중요 직무에 있지 않은 이런 생산직 같은 경우에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이 가장 커서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임금 체계의 개편 목적이 임금 삭감이 아니라 공정한 보상을 통한 고용 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만큼 보상을 받고 고용 안정을 위한 임금 피크제까지 실행을 해서 고용 안정,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늘리자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제 세 번째 당부 사항입니다. 공정인사 문화를 확산하도록 CEO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대로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때부터 이렇기 때문에 채용부터 퇴직까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미 몇몇 기업에서는 노사가 협심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중심입니다. 이를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까지 확대해 재원을 좀 마련을 해서 역시 청년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정부 역시 지난해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걸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같은 건데요. 이게 완성이 됐으니 이제 그 30대 그룹 계열사들도 조금 이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공정문화 확산에 참여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좀 공감이 많이 가시겠지만 분명히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성과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 연봉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라는 아쉬운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정부 측에서 이런 거를 좀 없애자라는 것이고 연봉제, 그러니까 오래 다녔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게 연봉을 많이 주자라는 취지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준 공공기관이랄지 아니면 금융권 같은 경우에 뭐 성과 위주로만 너무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성과로만 취급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어쨌거나 정부 측에서는 계속 약간은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성과주의 연봉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푸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네. 참 기업이 어떻게 참여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청년들 그리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어떤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덧붙여졌나요? 네, 조금 내용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제 청년과 비정규직의 이제 불합리한 고용 그리고 노사와 관계를 이제 개선해 줄 걸 직접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요, 그 차별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 당국이 관리 감독을 이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도 공동으로 이제 적용돼야 할 이제 복리후생, 예를 들면 이제 연차 소진 같은 거에서 이제 차별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이제 집중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인턴과 실습생을 이제 교육이나 훈련이 아닌 업무에 투입하는 것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패션과 호텔 업계 등에서 이런 게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인턴과 실습을 가장한 소위 열정페이를 이제 근절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일부 노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단체 협약 역시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뭐 보도에서 많이 나왔다시피 노조원 자녀를 특별 채용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임단협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CEO가 직접 나서서 좀 개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개선하지 않는다면 당국이 사법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대책을 조금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네. 노동시장이 유연화가 돼야지 이런 정책들이 잘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이제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이제 정착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예, 역시 염현숙 기자가 소개를 해줬던 열정페이 소식도 있고요. 또 어제도 한번 시끌벅적했었는데 퇴직금 안 주려고 계약을 364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등 이 취약계층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에서 요청은 했습니다. 기업과 노조들이 과연 say yes를 할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역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